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는 정말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한순간 둔감해져서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잊고 삽니다.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7시간, 8시간 일을 하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이 끝나면 TV를 조금 보든가 아니면 약간 뭘 하든가 잡니다. 내일을 위해서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내가 줄여서 뭔가를 하게 되면 다음날 내 리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쳇바퀴를 계속 10일 단위로, 열흘 넘는 단위로 1년, 2년 쓰게 되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흘리게 되는 화학적인 생리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눈물 흘릴 대상 그리고 심장에 뭔가 잉크 한 방울이 뚝 떨어졌을 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잉크가 번지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 움직이는 그냥 일개 구성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찾는 것이고 또는 좀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조금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고 또 많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듣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행도 더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물기가 내 몸 안에 돌고 있는 형태로서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돼야 어떤 사람의 심장도 물들일 수 있다라는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라이한 상태로는 남을 촉촉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라이한 상태, 일본의 한 현상이긴 하지만 초식남이라고 있죠. 초식남의 그 계층이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두터워져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년까지 넘어갔고요. 지금 10대도 초식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40대부터 10대까지 초식남들이 굵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라고 선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드라이한 마른 풀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물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구한테 물들지도 않아라는 선언을 한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물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괄호 열고 그 사람이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굉장히 건조한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에 빠지려면 예를 들면 시청률 40%가 넘는 드라마를 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고 그 시간 9시 반이면 그 앞에 앉아 있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물들기 위해서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충족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책이란 것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도끼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제가 조금 아까 일개 예를 들었지만 메말은 우리의 내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꽁꽁 얼어버린 바다, 우리한테는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책이고, 어떤 한 사람이고, 어떤 한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이 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잘 나이 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놓치기 싫은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란 사람이 그나마 향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칩니다. 쓰는 것은 지치고, 저도 이렇게 좀 뭔가를 쓰다가 잠이 들면 밤새도록 단어 때문에, 단어만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꿈을 꿔서요,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완전 미친 상태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 양을 조금 많이 늘리고 많이 쓰는 사람은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가서 결국은 내가 이런 단계를 넘고 있구나를 계속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기성 작가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심리, 종교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네라는 두 가지의 양가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이 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존경하고 닮고 싶고 그 이상을 쫓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흥미가 없고요. 야, 진짜 이 작가는 이제는 내가 다 따라 읽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 이해하고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려면 어느 정도 좀 독서력이, 독서 파워가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 있어야 좀 더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혼자 닿으려고 하는 목적지 혹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관광객으로 사십니까? 여행자로 사십니까? 대답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광 오셨습니까? 이 생을 여행 오셨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저 뒤에 있습니까? 저 앞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살짝 비껴서 나는 끝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선으로 가다가 점점 멀어지는 어느 지점에 도착할까요? 지금이라도 리셋할 수 있죠. 글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들이 글을 즐기려고 하면 글을 즐기시면 되겠죠.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을 좀 더 잘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입장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행과 사랑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제 에세이집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사랑하고 여행의 공통점, 열정입니다. 열정을 껴안고 시간 일을 뒹구는 것, 흘러가는 것. 우리한테 주어진 열정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부채질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이 일단은 제일 먼저인 것이고요. 자극을 주는 누군가죠.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나한테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하죠.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할 일은 정했습니다. 부채질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면 하라고 부채질해 주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열정은 타고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 자꾸 활활 되어오는 게 있구나, 타오르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이 불 붙이셔야죠. 그것이 열정이 있어도 결과가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아시죠? 사회생활 좀 해보셔서 아시죠? 열정을 내가 분명히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이따위야. 얼마나 많아요. 자, 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무엇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에 대한 생각이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학습받았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행복도 점수를 매길 수 있나요? 하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는 정말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 정도면 행복 만족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우리 남한테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너 지금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야. 이것도 우리한테 어떤 에너지도 방향도 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 나는 뭐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 이에 대한 물음으로 바꾸셔야죠.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야, 여기 왔으니까 그래, 여기 유명한 맛집이 첫 번째 여기 횟집 가고, 두 번째 볶음밥 먹고, 세 번째 뭐 하고, 그리고 그 사진 찍는 데 가서 사진 찍고, SNS에 한번 올려주고, 뭐 좀 갔다 온 거 좀 형식적이나마 해야 되니까 선물을 2개 사서 누구 주고, 엄마 아빠 뭐 주고, 뭐 여행이 그냥 그래 버리는 것과, 그죠? 그냥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리는 여행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매일 가는 A라는 도시가 있다면 4월에 예를 들면 진해, 그죠? 지금 제주 좋으니까 10월에 억새 피는 제주 해마다 간다면 그건 꿈이 아니라, 그리고 혼자 간다면 혼자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도 걸어오고 하죠. 둘이 맨날 손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둘한테 어떻게 말을 시켜요? 방해될까봐. 그리고 맨날 이어폰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과,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음성으로 뭐라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묻는 것인지, 나에 대한 호감인지를 우리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느끼면서 다닐 수 있죠.